7장 기초상 제작. 이번 시간에는 기초상 전준비 작업, 기초상 제작에 대해 학습하고 본학습을 마치고 여러분은 기초상 전준비 작업에 대해 알고 자가중합 레진을 이용한 기초상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초상 제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이제 우리가 최종 모형을 다 만들고 나면 이제 기초상 이제 만들 단계인데요. 자, 기초상을 이제 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외형선을 한번 더 그어줘야 되고요. 외형선하고 그리고 기준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선들이 있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교합제를 만들거나 배열을 할 때 이 기준선들이 좀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선들을 끊고 그 다음에 언더컷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블로아웃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좀 약간 이제 튀어나온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릴리프를 해서 블로아웃과 릴리프를 한 다음에 직접 이제 기초상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형선은 우리가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외형선은 하악이나 사악이나 우리가 모형에서 제일 깊은 부위를 우리가 변연으로 잡고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선은 여러분들이 뭐 한 번씩 다 그어 봤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악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사악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사악을 역시나 국에 소화는 소대는 피해서 순소대도 피하고 협소대도 피해서. 자, 이 외형선은 결국은 우리가 덴처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형선에 그을 때는 우리가 덴처의 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준선과 이제 우리가 기준선들을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상학에서는 맨 절치유도, 자, 절치유도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절치유도의 2분의 1선을 가로 2분의 1선을 우리가 모형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전치 배열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 모형 바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바깥에다가 표시를 해준 다음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정중선도 꺼주면 상당히 좋은데, 정중선은 지금 당장은 뭐 우리가 기초상에 덮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중선 안 끄더라도 절치 유도자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제 정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악에서 더요. 우리가 치료제 정선은 이 치조골의 가장 높은 부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장 높은 부위에 우리가 치아가 나중에 배열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작을 할 때 저작 힘이 여기 이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치조골의 가장 높은 부위에 선을 쭉 이은 것을 우리가 치조대 정선이라 하고요. 이 치조대 정선의 연장선을 모형 뒷면에다가 이어줍니다. 표시를 해주고요. 이 왜 뒷면에다가 표시를 하냐면 나중에 기초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모형의 치조대 정선을 덮어버리면 이 치료제 정선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모형 뒷면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배열을 위해서 하나 표시해 주는 거는 이 치료제 정 중에서 가장 직선적으로 가장 멀리 나오는 선을 또 표시를 해요. 이 선을 꺼준 다음에 가장 멀리 나오는 선을 모형 바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나중에 배열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 모형 바깥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절치유도의 2분의 1선도 아까 양옆에다가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표시해주면 상악의 기준선들은 다 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악의 기준선들을 표시하는데요. 자, 하악에도 역시나 치료제 정선을 제일 먼저 긋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악의 치료제 정선이 중요한 것은 역시 제일 높은 자리를 그냥 연필로 쉽게 쭉 이어서 꺼주면 이게 치료제 정선이 되는 거거든요. 상악은 이 치료제 정선보다 치아가 약간 바깥에 배열이 되는데, 하악은 이 치료제 정선 위에 정확히 치아가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작압을 여기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지정선이 굉장히 화학에서 중요하고, 역시나 화학에서도 뒤쪽에 나중에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형 뒷면에다가 표시를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화학에 또 하나 표시해야 될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후윤기. 이 구후윤기를 표시를 해 주는데요. 이 구후윤기가 여러 가지 이제 지침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치아에 배열할 때 치아가 구후윤기의 전년부까지만 우리가 치아를 배열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경계선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교합제를 만들 때 교합 평면을 우리가 할 때는 이 구유윤기를 3등분을 해서 하나, 둘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이 3분의 2 높이까지를 옆에 표시를 해주고, 이 3분의 2 높이가 우리가 교합 평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교합 평면이 여기가 되는데요. 교합제를 나중에 만들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이 순척 전정에서 18mm 높이를 만들고, 그 높이를 이연선이 구치부에서는 이 구유윤기의 3분의 2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유윤기 3분의 2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좌측을 그렸으면 우측도 3등분을 해서 이 3분의 2 높이를 모형 바깥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나중에 교합 평면 만들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준선들을 다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게 우리가 볼로와과 릴리프입니다. 자, 상하계는 순척 부분에 여기에 언더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덴처가 우리가 환자가 덴처를 낄 때 바로 수직으로 여기를 끼버리면 이 부분에서 상처가 나거나 좀 통증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왁스로 좀 블로아웃을 좀 해줘야 되고요. 또 이 구개주름 있는 이 부분들, 자, 구개주름을 제가 연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국의 봉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튀어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릴리프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덴처와 직접 닿아버리면 여기에 통증이 나오기 때문에 릴리프를 해서 그 부위가 나중에 덴처를 꼈을 때는 그 부분이 덴처와 환자 구개가 닿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제가 조각도를 이용해서 릴리프와 볼로아웃을 좀 하겠습니다. 자, 릴리프 왁스는 뭐 우리가 편한 왁스를 쓰시면 되고요. 자, 상하계는 볼로아웃 해야 할 자리가 순척 전정 위에 이 부분이 언더컷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볼로아웃을 해주고요. 양쪽 다 좌우측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언더컷을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볼로아웃. 자, 요 상악결절이 있죠. 상악결절. 우리가 뼈가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상악결절이 하는데, 상악결절의 바깥 부분, 여기도 언더컷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볼로아웃을 조금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간단하게 조금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절치 유도와 구개주름에는 릴리프를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튀어나오기 때문에 덴처에 낮은 압박을 받으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살짝 왁스로 그냥 살짝 진화만 가주면 릴리프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릴리프와 볼로아웃이 다 끝나면 이제 기초상 만들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자, 하악도 역시나 하악의 언더컷이 많은 부위는 하악 설척 부분이거든요. 구치부 설척 부위 이쪽에 내척 부분은 볼로아웃을, 이게 우리 학교 모형은 모형이 아주 깔끔한 모형이라서 언더컷이 많이 안 지는데, 실제 임상 모형 환자들 보면 이쪽에 언더컷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볼로아웃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볼로아웃을 해서 덴처가 환자 구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충분히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해주고 뭐 순측에 조금 이런데 함몰부가 있으면 살짝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데는 뭐 거의 언더컷이 많지는 않고요.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악도 역시나 블로아웃과 릴리프가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상 만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제가 광조합 내진을 이용해서 요즘 뭐 광조합 내진을 많이 쓰니까 광조합 내진을 이용해서 먼저 기초상을 한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종합 내진을 이용해서 또 한번 만들고. 그래서 하나는 상하이든 하악이든 하악 하나는 제가 광조합 내진으로 만들 것이고 상하악은 자가종합 내진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초상은 여러분들이 뭐 개인 트리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손잡이도 필요 없고요. 그것도 일률적인 두께로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자, 기초상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초상이 왜 필요하냐, 이걸 이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기초상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다음 과정이 교합제를 만드는 것인데요. 교합제를 만들어서 환자 구간에서 우리가 고경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 고경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환자의 상하악의 치아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CR 바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중심이 체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중심이 체득이 굉장히 치과 의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연세가 있으시면 하악턱을 자꾸 내미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의 CR 위치를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CR 위치를 잡아낸다는 것은 하악와 속에 하악두가 주 중간에 중심위를 정확히 들어가서 환자가 입을 10번이면 10번, 5번이면 5번 반복 재현하는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위치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담을 때마다 위치가 틀려져요. 그래서 그 중심위를 잘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중심위를 찾기 위해서 교합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교합제를 만들다 보면 교합제를 환자 구간에 넣고 중심위를 체득하다 보면 이 교합제에 환자 구간의 온도에 의해서 교합제가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왁스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딱딱한 기초상을 가지고 먼저 기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왁스를 얹어서 교합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 환자 구간에 들어가서 변형이 있기 때문에 교합 체득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상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기초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상은 뭐 굉장히 쉬워요. 특히 하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조합 내진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두께가 벌써 이렇게 제작할 때 여기 한 2mm에서 한 2.3mm 정도 나오지 싶은데요. 이 두께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부분을 오려내고 그 외형선에 맞춰서 앞점만 해주면 돼요. 앞점만. 자,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너무 얇아지지 않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역시나 좀 과잉된 부분 아예 잘라내고, 여기도 변형 부분에 우리가 손이 잘 안 들어가면 조합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기초상도 마찬가지로 소대 부분은 좀 피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소대는 일종의 근육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우리 덴처를 자꾸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소대는 뭐 개인 트레이든 기초상이든 어떤 걸 만들든지 소대는 피해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화학은 광조합 내진을 이용해서 쉽게 기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광중학기에 중합만 시켜주면 화학 기초상은 끝이 나고요. 자, 나중에 이제 다 물론 뭐 제작을 하고 나서 제가 다듬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기초상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 이 테두리 변형 부분을 보면 좀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덴처바를 이용해서 매끈하게 다듬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초상이 다 완성이 되어서 광중합 내진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광중합기에 우리 중합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합기에 넣고 역시는 뭐 요런 거는 기초상은 손잡이도 없고 두께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 5분 정도만 중합을 시켜주시면 충분히 다 중합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5분에다가 타이머를 누르고요. 스위치를 온 스위치를 누르시면 5분에서 중합이 다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광조합 내지는 기초상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잘 따라 하는데 항상 이제 자가종합 내진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많이 쌓아서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다룰 수가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일단 광조합 내지는 여기까지 해서 기초상 제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상학을 가지고 자가종합 내진을 이용해서 기초상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광종합 내진을 가지고 화학을 우리가 기초상을 만들었는데요. 자, 자가종합 내진은 광종합 내진은 모형에 분리제를 안 발라도 되지만은 자가종합 내진은 내진 분리제를 바르고요. 제가 지금 좀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진을 이용해서 한 다음에 내진을 내가 다루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펴놓고 이런 둥근 걸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두께가 균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런 상태로 지금 잘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해서 자, 만들어서 항상 9개부터 먼저 하고 자, 요것도 뭐 충분히 여유 있게 좀 하신 다음에 과잉 부분은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손에 바세린을 약간 묻혀서 그래서 내가 편하게 작업을 좀 잘 내 손에 안 달라붙어서 편하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미리 메스를 이용해서 열이 있을 때 조금 더 잘 잘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메스를 쓸 때는 조각도나 메스를 가지고 할 때는 조각도에다 열을 약간 가해서 잘라주시면 훨씬 잘 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소대 있는 부분도 좀 잘라주시는 게 자, 역시나 이 자가종합 내지는 붙는 속도가 일정한 경화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굳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손놀림은 좀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가종합 내진으로 지금 기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내진 경화 시간이 조금 처음에 걸려서 그렇지 나중에 일정하게 경화가 시작되면 금방 굳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놀림을 굉장히 빨리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어차피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균일한 두께가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덴처바를 가지고 테두리를 다듬으면서 같이 두께도 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화학은 우리가 광중합 내진을 이용해서 이제 기초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광중합기에서 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5분 정도 중합을 했는데요.
5분 정도 중화하면 모든 부위가 다 중화이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다 굳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변형 부위만 날카롭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듬어 주면 되고요. 자, 상악은 우리가 자가종합 내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종합 내진이 아무래도 우리가 강종합 내진은 우리가 편편한 판을 가지고 만들었고, 자가종합 내진은 손으로 믹싱을 해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께가 균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테두리 보시면 그래도 뭐 한 2, 3mm 두께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벗어난 부분만 우리가 덴처바를 이용해서 다듬어 주면 이게 훨씬 기초상으로서는 더 단단하고 좋은 게 자가종합 내진입니다. 그래서 만들기는 조금 까다롭지만은 자가종합 내진을 쓰는 게 더 좋고요. 우리가 요즘 이제 빠르고 뭐 충분히 뭐 우리는 이게 강조한 기초상이 강도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 기초상으로 강조합 내진으로 이용한 기초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듬는 과정은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는데요. 결국은 이 덴처바를 가지고 핸드피스에 덴처바를 끼우고, 자, 그 다음에 핸드피스로 이용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군데만 다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진기를 켜고 소리에 집진기를 켜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설명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뭐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뭐 다듬은 부위는 이 변형 부분이 확실히 나타나면, 인기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선이 하나 보입니다. 바깥 부분은. 그래서 요 변형 부분은 살려줘야 되고, 요 필요 없는 바깥 부분만 다듬어 주면 되기 때문에 요 이렇게 우리가 내진을 이용해서 기초상을 만들 때 아까 조각도로 손이 잘 안 들어가면 조각도를 눌러서 이런 변형 부분들이 잘 나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각도를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듬는 것은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부분만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덴처바를 이용해서 이제 변형 부분을 하악도 다듬고 상악도 다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구개 부위가 좀 두껍다 이러면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고 두께가 많이 나오면 덴처바로 고른 부분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환자 구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져서 매끈하면 환자 구간에 들어가서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 상하계 기초상과 하하계 기초상, 하나는 광종합 내진, 하나는 자가종합 내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